안녕하십니까.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. 키 수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종아리 연장 수술인데요. 방법이야 몇 가지가 있죠. 프리사이즈 수술도 있고, 종아리 속성도 있고, 이전에는 지금 잠시 멈춰 있지만 스트라이드라는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. 종아리 연장 수술을 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중에 이제 무릎 통증, 특히 이 슬개건 쪽에 있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고 꽤 오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드리고 간단한 또 치료 방법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. 몇 가지는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 한 가지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. 이 종아리 연장술 이후에 발생하는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슬개건 통증이고요. 슬개건은 이 무릎뼈 밑에 있는 한 길이가 한 7, 8cm 정도 되는 인대를 말하는데, 그 인대를 이제 결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벌려놓은 상태로 우리가 이제 내고정을 삽입하게 됩니다. 속성 연장술에도 필요한 내고정이 있고, 프리사이즈나 스트라이드에도 필요한 내고정이 있는데, 모두 같은 방식으로 슬개건을 이제 스플리팅 한다고 그러죠. 슬개건을 자르는 게 아니고, 결 따라서 절개를 해서 벌린 다음에 그 안으로 넣고, 이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,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봉합을 안 해도 특별히 이제 피도 없이 잘 붙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, 봉합을 한두 번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종아리 수술 이후에 무릎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이제 수술적인 테크닉 중에는 그 종아리 이 슬개건 그 바로 뒤쪽에 지방 패드가 팻 패드라고 지방이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 지방 패드를 잘 보존시켜 주면서 수술을 하면 무릎 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, 우리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슬개건을 열고 지방 패드가 보일 때 그 지방 패드를 예쁘게 이제 절개를 한 다음에 지방 패드를 들어놓은 상태에서 내고정을 집어넣고 지방 패드를 위에 얹어놓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종아리 그 내고정 삽입 후 발생할 수 있는 전방부 통증, 슬개건에 의한 통증을 수술적으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차 수술을 하려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슬개건을 이렇게 스플리팅 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굉장히 슬개건이 짧아져 있고 타이트해진 걸 느끼거든요.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, 이 종아리를 늘리다 보면 이 종아리 연장할 때 그 뒤쪽 부분에 있는 종아리 장단지 근육이 이 허벅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종아리를 늘리는 게 이 슬개건의 그 역학하고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. 그래서 슬개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슬개건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스트레칭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, 또 굉장히 타이트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통증을 또 느끼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슬개건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한데, 이 슬개건 스트레칭 운동은 우리가 이제 종아리 속성 때 이 이 까치발 예방하는 그 발판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그 운동 방법을 제가 이 영상에서 같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. 이제 슬개건염은 양쪽이 항상 똑같이 발생하지가 않아요. 한쪽 무릎만 이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저 환자들은
양쪽 다 똑같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데, 모든 통증이라는 게 꼭 양쪽 다리를 수술을 똑같이 해놔도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오른쪽 슬개건염이 발생했다. 특히 뭐 이제 1차 수술 후에 뭐 1차 수술 직후에 뇌고정을 삽입하고 이제 무릎이 아픈 거야 뭐 당연하니까 환자들이 이제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2차 수술하고 나서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아프거나 아니면 2차 수술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도 계속 슬개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걱정을 할 수 있는데, 그거는 특별하게 걱정할 만한 문제가 아니고, 그게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요 바로 설명드렸던 그 수술적인 이유, 그 다음에 이제 연장하면서 슬개건이 받는 그 물리학적인 그 역학적인 그 문제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슬개건을 이제 지속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, 또 3차 수술 이후에 혹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뭐 소염제를 쓴다든지 슬개건염에 준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3차 수술 이후에 이제 슬개건염이 있는 환자들 좀 종종 있어요. 그러면 그런 환자들 이제 보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이제 뭐 농구나 여러 가지 다른 운동들 등산을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에 준해서 발생하는 슬개건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키수술하고 꼭 연관 지을 필요는 없이 그 슬개건염이라는 거는 영어로 점펄슨이거든요.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또 인대 염증이기 때문에 3차 수술까지 다 잘 마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발생했다 하면 이제 진찰해 보면 슬개건이 좀 타이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그렇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,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이제 슬개건염 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형외과 치료로 뭐 체중엽파 치료, 물리치료, 소염제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인대염증에 대해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종아리 연장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무릎 통증의 원인으로 그 슬개건 통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그 원인과 치료 방법,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환자분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